금융자산 지분상품 문제입니다. 회사가 X1년에 보통주 지분상품이죠. 보통 주식을 300만원에 취득하고 취득에 따른 거래원가, 거래비용 3만원을 지급하였다 나와있죠. 이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렇게 300만원에 취득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300만원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1년 말 해당 주식 공정가치가 350만원으로 증가했죠. X2년 초 1월 20일 해당 주식을 335만원에 매도했고 매도와 관련된 거래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회사가 해당 주식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때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옳은 것은 설명 중에 첫 번째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 취득원가는 동일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취득원가는 최초 인식 시점에서의 측정 금액을 말하는 것이겠죠.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초 인식 시점에서의 공정가치, 여기서는 취득 시점에서의 취득 금액이 공정가치라고 이제 당연히 가정을 하고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 시점에서의 공정가치는 300만원, 이게 취득원가인데 거래원가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이 거래원가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반면에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이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산해 가지고 측정하죠. 따라서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에서의 공정가치, 여기서 취득금액 300만원이지만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 취득원가는 즉 최초 인식 시점에서의 측정금액은 공정가치 즉 취득원가, 여기 취득금액 300만원에 거래원가 3만원까지 가산해 가지고 인식하죠. 그래서 이때는 300만원이 취득원가인데 취득금액인데 최초 시점에서의 인식 시점에서의 측정금액인데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거래원가까지 포함해 가지고 303만원이 취득금액이라는 거죠. 최초 인식 시점에서의 측정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원가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래원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죠.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거래원가를 수수료 비용으로 바로 즉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반면에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산해 가지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을 분류한 경우에 X1년 말 공정가치 변화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이렇게 했는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 X1년 말 공정가치 변화로 인한 당기손익 영향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기본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기말에 350만원으로 측정을 해야죠. 그래서 X1년 말 350만원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것은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기말 현재의 공정가치 350만원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50만원 발생하죠. 50만원. 근데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47만원 발생하죠. 47만원.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이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반면에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이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이건 기타 포괄이익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기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기말의 공정가치 변화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50만원 플러스죠. 50만원 플러스. 자, 그런데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평가손익이 전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릅니다. 50만원과 제로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아까 1번의 경우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최초 인식 시점에서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자, 3번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 X2년 금융자산 처분 손실이 15만원이다 했는데, 자, X1년 말에 350만원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했던 금액을 X2년 1월 20일 날 335만원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처분손익은 처분금액 335만원 마이너스 장부금액 350만원이죠. 그래서 처분손실 15만원. 그래서 맞습니다. 3번이 올바른 설명이죠. 그래서 처분손실 이게 전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거죠. 자, 4번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 X1년 총 포괄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보다 3만원 크다 했는데, 즉 X1년 총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이죠. 자, 아까 여기에서 X1년의 경우에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하고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비교해보면, 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50만원 플러스 수수료 비용, 거래원가 3만원 마이너스에서 47만원이죠. 자,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죠. 자, 따라서 총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개를 합한 47만원입니다. 자, 그런데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X1년 총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당기손익 영향은 제로고, 자, 기타 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47만원이죠. 47만원. 자,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총 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47만원이죠. 자, 그래서 총 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류하던, 즉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던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던 총 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자,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 X2년 금융자산 처분이익은 32만원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지분상품을 분류한 경우에는 처분하였어도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죠. 그래서 처분이익은 제로입니다. 처분 시에 이 처분금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처분손익, 즉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평가손익, 즉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도 잘못됐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융자산 처분이익은 제로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경우에. 자,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